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이제 주말을 통해서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와 관련된 내용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미국 시장의 국채 금리 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할 텐데 여하튼 미국 국채 금리가 지난주 금요일 부분에도 1.73% 유지하는 흐름들을 보여준 부분인데 미국 증시가 가장 큰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다우지수가 약세를 보였고 0.7% 약세, 그리고 나스닥이 0.7% 올라가는 모습. 그런 가운데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가 끝났죠. 그죠? 그러니까 옵션 만기까지는 그네들의 포지션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여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섹터별, 종목별 특징으로 보게 되면, 기술주들이 소폭 반등하고, 그 반등하는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페이스북의 상승이 눈에 띄었죠. 그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 흐름들을 갖고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은행지를 비롯해서 정유주라든지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당연히 예상된 부분이었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부분들로 보게 되면 이 미국과 중국의 빈손 종료, 회담 종료됐다. 그죠? 빈손으로 서로 뭐 안 좋은 이야기만 하다가 이미 이야기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상된 상황. 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이미 2주 전에부터 이 회담의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그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동맹 국가들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중소형주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번 주 개인 소비 지출, 뭐 파월 발언, 그죠? 앨런의 발언, 뭐 이미 주말 이번 주 경제 지표를 통해서 발표될 내용, 뭐 이 속에서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소비 지출적 라인 부분들. 그게 이제 요 부분이었죠. 뭐 파월 앨런이 상원위원회에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요 수요일 부분에 2월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또 목요일 날 테크 기업들이 의회 증언에 있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2월 PC 물가 지수 이 부분 따라서 계속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요동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고, 미국 시장의 다우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은행 섹터가 약세를 보였었던 가장 큰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그죠? 이 팬데믹에 의해서 다소 규제를 완화했었던 이 SLR 규제, 이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해서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행권에 그죠? 자본 규제를 완화했었던 부분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흐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그 완화 부분을 연장 없이 이달 말에 종료를 한다. 그죠? 연준은 은행이 기업과 개인 대출 확대를 위해서 2020년 5월부터 이 시행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완화 조치를 연장 없이 이번 3월 31일에 종료하기로 결정한 부분인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은행 섹터의 약세, 그런 상황 속에서 다우지수의 약세를 가져온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종목별 뉴스 흐름 부분에서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뭐 이미 올려드렸었던 내용 살펴보시도록 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삼성 갤럭시 폰에 중국의 BOE 제품이 첫 탑재를 한다. 그죠? 요거 이제 유기발광 다유 OLED 관련 뉴스인데, 요거는 이제 이 삼성의 OLED를 납품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죠. 그죠? 그런 쪽 부분들에 대한 피해 볼 수 있는 기업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고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 본 게 나았다라는 부분인데, 또 반면에 LG OLED TV 쪽 부분은 비수기에 이어서 2배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성전자 갤럭시 폰으로 들어가는 쪽에 비중이 높은 OLED 업체는
다소 매도 관점에 서는 것이 나았고, 반면에 LG전자 OLED 쪽 부분으로 납품을 비중을 높은 쪽 라인 부분은 추가 매수하는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낫겠죠. 그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외국인들이 지난주 흐름들을 보게 되면, 네이버라든지, 그죠? 기아차, 네이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은 여기도 올려놨죠. 그죠? 네이버 이 쇼핑 가치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쪽은 더 좋은 부분인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네이버나 기아차 쪽을 매수한 큰 손들의 흐름들 속에서 지난주 특징은 뭐예요? 폭스바겐 내재화 이후 뉴스가 나오면서 LG화학을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심화됐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다소 이제 LG화학 부분과 2차전지 쪽에 가격 조정을 좀 길게 갖고 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LG화학 배터리가 1분기 실적 개선세가 좋다라는 뉴스인데, 일단 이런 실적 개선세보다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그죠? 수급 부분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LG화학을 지금 막 추가 매수하고 하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유하신 부분들은 반등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수급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대형성 종목들이 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 금요일까지 끝난 미국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인 주간 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와 미중 회담 그리고 FOMC 회의 여러 가지 변수 요인들이 작용된 상황이었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수 부분에 있어서의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가치주를 비롯한 은행 섹터,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 전통주들의 상승 흐름과 그 속에서 그동안 상승폭이 컸었던 성장 주간 로테이션이 일정 정도 일어나면서 가격 갭을 일정 정도 메꾼 흐름,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 부분이 이 옵션 만기가 끝난 이후에 새로운 시장 흐름을 예상을 해서 가져갈 포지션을 구축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이후 부분을 이제 미국 시장 움직임과 우리 시장 흐름들 속에서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상해 종합이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생산 지표나 이 경제 지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흐름이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유가와 관련된 부분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 유가와 관련된 부분, 이 단기 고점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죠. 언제 금요일에는 소폭 반등을 했는데 추세단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대로 유가가 움직여지는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 시장 지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우리 시장도 역시 지금 박스권의 연장이죠,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코스닥 시장은 금요일 날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래소 쪽은 큰 힘이 없는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전체적인 시장 흐름 부분은 지수의 움직임 부분은 여러 가지 미국 시장도 봐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또 중국 시장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히려 시장 흐름 부분은 이 3월 중순 흐름이 되면서 이 코스닥 쪽, 그죠? 중소형 르네상스의 시대가 도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움직임 종목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의 시장 지수에 연연하기보다 오히려 개별성 종목 부분에 있어서의 이 실적 검증이 나온 실적과 성장을 겸비한 중소형주의 포커스를 좀 단기적으로 맞추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필요로 한 상황이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중 회담과 옵션 만기 종료, 그리고 지수의 방향성 결국 외인들의 선물 구조와 수급,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이제 그런 흐름들 부분들 속에서 이번 주는 이 3월 말,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이제 3월 월봉은 좀 음봉을 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음봉을 내고
그죠? 대형 지수 관련성 종목들은 다소 뭐 이 종목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뭐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이 관련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권을 만드는 작업들을 갈 거고 그 공백 부분에 있어서 이 중소형 개별 흐름 부분들이 좀 더 약진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우리 회원님들, VIP 회원님들은 뭐 중소형 종목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매수를 이미 집중했다. 그죠? 그래서 반도체 소비장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앞으로 향후 성장과 실적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목 부분들, 그죠? 그런 부분들의 종목 부분이나 또 소재업체, 그죠? 화학 소재업체 중에서 1등 소재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종목 이름을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흐름 부분들 그것이 지금 1월 11일 고점이 나온 이후에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시장은 3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고 종목별 명암이 확실하게 틀려지는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에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